날씨는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상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만 적중률은 지난해 기준 60%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예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상예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상예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 기상예보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나라보다 좀 낮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상예보를 뭐 대충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기상예보가 가장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이 어느 나라에서든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는 다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고요. 네. 최첨단 관측 장비인 기상위성이라든가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예보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실력은 낮다고 할까요? 그리고 정말 예보 정확도가 낮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기상예보 정확도는요, 그 나라 국력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현재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의 예보 정확도가 좀 높게 평가받는 것은 그만큼 기상예보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 나라보다 이제 우리나라 정확도가 아주 조금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기상예보 정확도는 세계적으로 본다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워낙 날씨가 요즘엔 변덕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맞아요. 상당히 고충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상예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기상예보 생성 과정 크게 관측, 그다음에 자료 처리, 그다음에 현지 일기도 작성,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예상 일기도 작성, 그다음에 이제 생산된 예보를 가지고 통보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기상예보가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관측을 잠깐 좀 소개하자면 말이죠. 기상 관측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상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공기의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방향, 속도, 또 구름의 형태나 양, 황사나 안개 등을 관측을 하죠. 이제 산이 많고 지형에 따른 기상 이변이 많기 때문에 좀 보다 정밀한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상 관측은 말씀하신 지상뿐만이 아니라 고층 상공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기상 예보의 오차를 좀 줄이고 관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공기관 움직임을 좀 관측을 하죠. 상층 관측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고층 기상 관측은 전국에 이제 8개소에 설치된 고층 기상 관측소에서 하루에 2회씩 라디오 존대를 이용을 해서 관측이 이루어집니다. 이 라디오 존대는 지름 2m의 풍선에 매달려서 올라가 갖고 기온이라든가 습도, 기압 등의 기상 상태를 관측을 해서 GPS 신호와 함께 지상으로 무선 송신할 수 있는 기상 관측 기기인데요. 네. 세계 모든 세계 기상기구 회원국들은 이 라디오 존대를 띄워서 정보를 온 세계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기상 예보관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상 도우미가 기상 위성 그리고 기상 레이더 관측 자료죠. 예. 기상 위성은 850km 상공에서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이제 도는 극궤도 위성이 있고요. 적도 이제 35,800km 상공에 정지해 있는 정지 위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상 위성은 특정 지역의 기상 상태의 변화서부터 지구 전역의 날씨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기상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전자파를 반사하고 비나 눈, 우박 등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수신해서 이를 바탕으로 강수 구름의 위치라든가 강수 정도라든가 이동 방향이라든가 바람 이런 것들을 산출해 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확한 기상 예보를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이 상공에서의 조사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데 육지의 날씨 말고 해양의 날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바다에서는 이제 기상 관측선이라든가 해양 기상 관측 부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하는데 해양 기상 부위 같은 경우는 먼 바다의 해수면에서 해양 기상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 해양 기상 장비죠. 네. 부위에 설치된 센서로 풍향이라든가 풍속, 기압, 기온, 상대 습도 등을 30분 단위로 관측을 하고요. 이 자료는 수치예보 모델이 입력되면서 해양 기상 예보에 활용이 됩니다. 네, 해양 기상 관측 장비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지상이나 상공, 해양에서 취합된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런 모든 곳에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면 이 자료들은 모두 이제 기상청의 종합 서버로 취합이 돼요. 예. 또 이제 전 세계로 이 자료를 갖다가 보내주기도 하고 또 외국에 관측 자료를 받기도 하죠. 이렇게 모인 전 세계의 관측 자료는 표준화 또는 보정 작업을 거치고요. 모델이 입력하기 쉽도록 격자 자료로 만들어서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된 일기도에는 표준 등압면 일기도 또 다양한 보조 일기도가 있는데요. 이 일기도들을 통해서 현재 대기 상태를 파악을 하죠. 예. 이후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일기도를 만드는데 어디에 비가 얼마나 올지 바람이 어떻게 불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일기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보관들은 이 모든 자료에다가 예보관의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뭐 육감이라든가 통찰력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예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모은 객관적인 자료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 사람의 직관력이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자료를 더 많이 모으면 더 정확한 예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측소를 더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관측소를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인력 또 뭐 예산 등의 문제로 사실상 기상 관측소 확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기상 관측 자료 확장 방법이 먼저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이제 기온이라든가 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상 관측소는 30개소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정도 관측소로 정확한 국지 기상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활용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택시요? 네, 택시에 탑재되어 있는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가 있거든요. 이 센서를 통해서 기온과 기압과 강수 등 기상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 같은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 실시간 기상 예보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택시는 사실 이곳저곳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에 관측 장비를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활용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상 예보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뭐 굉장히 정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 이 단시간 국시적 예보는 굉장히 정확해지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최근에 그 중국에서 개발한 스카이넷 기술을 봤습니다. 스카이넷이요? 네, 와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적이 있는데요. 이 기술로 기상 관측을 한다면 정말 환상적인 빅데이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데요? 이 중국의 스카이넷은 중국의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을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날씨 관측에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이 지금 스카이넷 이 CCTV 망이 한 2천만 개를 깔았다고 하는데, 2천만 개요? 네, 네. 이 CCTV 망을 만일 기상 관측에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CCTV 영상에서 수백만 지역의 강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 시계를 관측하고 이거를 이제 중앙 컴퓨터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관측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나우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단시간 예보죠. 이 정확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정말 향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만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초정확도의 나우캐스팅 시대가 온다면 정말 날씨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저도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마웠고요. 2020년 경자년 흰색 쥐띠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미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지금 현실에서 네. 이제는 이 변하는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새해 복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